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견입니다. 2025년에 시행된 2026학년도 6월 모의고사 총평 영상이에요. 일단 시험 보고 오느라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 6월 5일. 우리가 6월 평가를 6월 4일 어제 봤고요. 어제부터 선생님이 해설 강의 쭉 촬영하고 해설 강의 전부 다 마무리한 이후에 총평 촬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시험은 좀 어땠을까요? 이게 각자 상황에 따라서 너희들이 원하는 점수를 얻은 친구들도 또는 얻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시험 결과에 너무 일일비할 필요 없어. 잘 본 친구들은 잘 본 대로 자신감 잘 챙기시고 내가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은 친구들은 어떤 부분이 부족했을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해야 될까? 그래서 이후 남아있는 9월 그리고 수능에서 원하는 최고점을 얻을 수 있게 잘 공부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금은 우리가 6월에서 의미 있는 내용들 그리고 총평에서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들 잘 담아놨으니까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우리 6월 모의고사 한 줄로 좀 분석을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공통과목 그리고 확통과 기하 같은 경우에 난이도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조금은 평이하지 않았을까. 솔직히 이게 선생님이 시험장 가서 직접 너희들과 같이 시험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너희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와는 조금은 다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문제 자체의 절대적인 난이도 자체를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여러 가지 소재들 거의 반복적으로 나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적분은요 어렵습니다. 미적분이 이제 28번, 30번 당연히 어려웠을 수 있고 29번 같은 경우에서도 케이스 분류하는 과정에서 놓쳤을 수도 있고 27번에서도 막혔을 수도 있고 일단 미적분은 좀 어려웠고요. 좀 더 여러 가지 내용들 뒤쪽에서 쭉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 공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좀 할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1번에서 8번까지는 얘들아 절대로 막힘없이 그냥 훅 풀어내셔야 되고 솔직히 얘들아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솔직히 4점 난이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솔직히 얘들아 12번까지 4점 난이도 없고요. 13번도 워낙 많이 나온 소재 아니야. 처음부터 끝까지 접근하면 빵이다. 바로바로 풀어낼 수 있어야지. 그나마 조금 쉬운 4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14번 정도 될까요? 그리고 이제 조금 막혔을 수 있는 게 15번. 잠깐 막혔다가 이제 나머지 16, 17, 18, 19 또 잘 풀고 20번에서 비주얼 보고 조금 쫄고 들어갔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선생님 해설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빈칸 없어도 풀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가 되셔야 된다는 거 20번 그리고 21번, 22번이 이제 조금은 막혔을 수도 있다. 그치만 아니라 여기는 15, 21, 22 정도를 제외하면 절대로 막힘없이 바로바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얘들아 이번 4점짜리에 해당하는 9번, 10번, 11번, 12번, 13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우리 좀 중위권 친구들의 우리 중위권 친구들의 실력 그리고 성적 자체를 조금은 변별하지 못한 시험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게 의외로 4점, 제가 4점짜리 문제 풀 때 11, 12, 13, 14에서 턱턱 막혀요 라는 친구들이 이번 이전 시험에서 많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서는 막힐 문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 점수만 보고 나 이번에 잘 봤는데 하고 절대로 자만하면 안 되는 시험이다. 알았지? 그러니까 일단은 번호대별 난이도 흐름은 공통에 대해서 이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출과 유사성. 일단 공통 과목에 해당하는 문제들 일단 우리가 기출에서 봤던 이런 부분들은 크게 이야기할 내용은 없을 것 같고 14번 워낙 많이 봤고 13번 기출에서 너무 많이 본 거고 1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평균면을 우극한 관찰하는 게 조금은 너희들한테 생소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미 아이디어에서 다뤘던 것들 그리고 21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 수능 21번으로 이미 한번 연습을 했고 이 또한 수트 아이디어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다뤘던 내용이라는 거 22번 같은 경우에 마지막 답내는 과정에서 조금은 너희들이 이런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해설 강의를 토대로 잘 공부해 보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 오랜만에 기억, 니은, 디귿 문제 그리고 20번에서 빈칸 문제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런 비주얼 보고 쫄 필요 없다? 솔직히 기억, 니은, 디귿 우리 11번 문제로 나오기는 했지만 솔직히 이게 왜 4점인지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긴 하거든? 제 생각은 그냥 기억 보기 1점 니은 보기 1점, 디귿 보기 2점 해가지고 총 4점으로 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너무 쉬운 문제가 기억, 니은, 디귿으로 나오기는 했지만요. 이런 비주얼에 쫄 필요 없이 제대로 잘 푸시면 되겠다는 거. 빈칸 문제 또한 얘들아 그냥 해설이라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쭉 끌고 나가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충분히 풀만한 시험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낯선 소재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15번의 뭐 가족권 정도만 너희들이 조금 헷갈리게 느껴졌을 수 있고 22번 같은 경우에 이 두 지수함수 진짜로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이놈을 표현해야겠다. 연립을 해야겠다. 그리고 마지막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그런데 평이동 관계일까? 나한테 주어진 이 점이 어디 지수함수의 점일까? 만약에 그 생각을 못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게 조금은 생소할 수 있었겠지만 나머지는 그래도 좀 할만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무조건 이 개념을 알아야 된다, 알아야 풀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조금은 공통 과목에 대해서는 평이하지 않았을까. 그래, 계산량에 대해서도요. 공통 과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계산량이 없지. 근데 미적분은 좀 빡셌다. 그래, 미적분 같은 경우는 이번에 27, 28, 29, 30을 공부를 열심히 다 한 친구들도 4개를 다 틀린 친구들. 이거는 항상 모든 시험지에서 다 그렇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미적을 선택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조금만 빡센 시험이 나온다라도 이 정도 계산은 견디는 연습하셔야 되겠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일단 공통 과목에 해당하는 것들은 충분히 할만하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선택도 확통과 기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겠지. 않았었어야겠지. 그렇지만 미적은 좀 어려웠을 수 있다 정도만 잘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얘들아, 6월 평가는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요. 9월 또는 수능도 무조건 이렇게 나온다라고는 그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의 어떤 난이도의 어떤 소재의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무조건 다 맞춰낼 수 있는 실력을 길러내는 게 목표가 되셔야겠지. 알았지? 그럼 이제 빠르게 주요 문항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훨씬 더 자세한 얘기는 선생님이 해설 강의에서 다 말씀드려놨다. 그래서 필요한 친구들은 꼭 해설 강의 통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통과목 객관식 할 얘기가 별로 없는데 9번 정적분 잘할 수 있니? 굳이 한글로 안 쓸게. 대칭성 활용할 수 있겠니? 10번이요. 우리 주어진 로그 함수를 통해서 각각의 점들 표현하시고 정삼각형이다 라고 했으니까 길이 관계 바로 활용하시면 되겠다는 거. 11번 기억 보기 1점, 니은 보기 1점, 디귿 보기 2점, 위치, 속도, 가속도. 디귿만 물어보기에는 너무 쉽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기억, 니은을 주긴 했지만 어렵지 않게 푸셔야 된다는 거. 다음 12번이요. 우리 오랜만에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쉬운 문제로 나왔는데 어차피 다 a n 더하기 3을 뺄래 2배를 할래 둘 중에 하나가 되고 첫째 항 세 번째 항 같다 라고 했으니까 미지수로 잡은 다음에 표 그리는 연습 그리고 그걸 토대로 a사가 최대가 되려면 얘일 수밖에 없구나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으시면 되겠다는 거. 13번 너무 많이 한 소재 아닌가? 주어진 형태 이번에 a 더하기 c가 b랑 같다라고 주기는 했지만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적분한 게 빵이다 동일한 원리구나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다는 거. 14번 또한 기본적으로 도형 문제라고 해서 쫄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냥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중점이다, 5대1이다. 비율 관계 주어졌으니까 비율 잘 활용하시고 하나의 삼각형 내에서 사인 값들의 비율은 마주보는 짝꿍변들의 길이비다.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실제로 얘들아 우리 커넥션에서는 하나의 삼각형 말고 조금은 다른 삼각형에서의 어떤 비율 관계가 주어졌을 때도 풀어낼 수 있어야 돼. 훨씬 더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는 거. 그렇지만 이번 문제에서는 그냥 나오던 게 계속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절대로 틀리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냥 코사인 법칙 몇 번 쓰고 사인 법칙 쓰다 보면 그냥 답이 나오네 라는 문제가 되셔야 된다. 알았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들아 9번부터 14번까지 솔직히 말하면 틀리시면 안 돼. 공부가 제대로 됐다면. 그래서 내가 틀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조금은 생소하게 느낀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기출공부 덜 됐구나. 아직 공부가 덜 됐구나. 조금은 겸손한 마음으로 제대로 공부해야겠다라고 챙기셔야 되겠다는 거. 알았지? 네, 15번 정도가 이제 뭐 가족권부터 조금은 막혔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한테 평균 변화를 우극한 관찰해봐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불연속인 함수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미분계수, 평균 변화를 우극한 존재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실제로 얘들아 얘는 우리 수트 아이디어에서 우리 미분계수를 판단할 때의 주의점 미분계수를 판단할 때의 주의점 하면서 얘들아 지금 주어진 거 미분계수 아니야 라는 것들도 이야기하고 그림이 주어졌을 때 좌우미분계수 어떻게 판단할까 라는 거 하면서 다 했던 얘기들이라는 거. 그래서 이 정도 그래도 조금은 익숙하게 풀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얘들아 공통과목 주관식으로 가면 20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빈칸으로 주어지기는 했지만 빈칸이 해설처럼 생각하고 문제 푸시면 되겠다는 거. 게다가 합성함수 포함된 방정식이니까 덩어리 전체를 치환하고 주인공 읽는 연습하면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만 잘 챙기시면 되겠다는 거지. 빈칸 없이도 풀 수 있어야 된다. 알았지? 21번이 이제 종종 막혔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얘들아 우리 작년 수능 21번에서도 비슷한 형태 한번 연습을 했고요. 이 또한 우리 수투 아이디어 아마 선생님이 해설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강에서
얘들아,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a분의 절대값 fx. 얘가 수렴하려면 0이 되는 요소가 어떻게 돼야 돼? 그리고 0이 되는 요소의 개수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황으로서 어떤 계산을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이미 다 배운 바가 있다고요. 연습이 됐다면 어렵지 않게 바로 풀어낼 수 있었어야 된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상위권 친구들, 공부가 열심히 된 친구들은요, 1번부터 21번까지 그냥 스무스하게 다 풀어내면 돼. 15번 잠깐 막혔을 수 있겠지만 15번을 제외하고 21번까지 막힘없이 다 푸셔야 된다. 그리고 22번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은 공부한 친구들도 마지막 답 내는 과정에서 야, 여기서 이 A, B 길이를 어떻게 구하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요. 첫 번째, 나 점 A를 표현한 다음에 얘를 토대로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을 그릴 거야. 너가 점 B래. 그런데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라고? 그리고 나한테 이놈을 지나는 지수함수가 주어졌다고? 그럼 우리 기출에서 이미 많이 봤던 형태는 너희들한테 얘들아 곡선 2개 준다. 그리고 기울기 준다. 그때 이 두 지수함수가 평이동 관계일 때 평이동된 비율 관계와 기울기가 완전히 동일하다면 정확한 길이 정보를 관찰할 수 있고 그 비율 관계와 기울기가 서로 다르다 하면 이때는 길이 관계를 관찰할 수 없겠다. 근데 우리가 실전에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OAB라는 삼각형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럼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할 수 없을까? 이 의심을 하는 과정에서 평이동 관계일 수 있을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원래 일반적으로는 두 곡선이 많이들 주어졌었지만 이 곡선 자체를 숨겨둔 거 아니야. 문제에서 주어진 곡선과 이들 사이 관계는 없어 보여. 그런데 얘를 적절히 평이동하는 과정에서 야, 니 평이동하면 새로운 지수함수 위에 A라는 점이 있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정확한 길이를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면 바로 풀어낼 수 있겠다는 거. 그렇지만 선생님 나 이런 생각 만약에 못했어요 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요. 여기 미지수 알파 잡은 다음에 적절히 평이동해서 교점이 생기려면 무조건 알파는 3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식으로서 쭉 끌고 가는 것도 선생님이 강의에서 보여는 드렸어. 그렇지만 실전에서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면 예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답을 내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공통과목에 대한 부분은요. 22번 그리고 15번 정도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들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선택 과목으로 가시면 일단 확률과 통계와 기하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나왔어. 그래서 확통 솔직히 얘들아 28, 29, 30 틀리면 안 돼. 틀리면 안 돼. 실제로 얘들아 28번 같은 경우에 뭐 비주얼 보고 쫄 필요는 없겠지만요. 독립식 확률로 써. 야 3의 배수 몇 번 나와야 돼? 라는 그 놈을 미지수로 잡은 다음에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놈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토대로 빠르게 계산하시면 되겠다는 거. 29번도요. 선생님이 해설 강의에서 두 가지 풀이 보여드린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나 같으면 바로 나는 여사건을 본 거야. 그래서 보자마자 필요에 따라서 여사건 관찰하자. 그런데 여사건을 관찰할 생각을 만약에 못했다 생각하더라도 직접 관찰해도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다는 거. 그렇지만 여사건을 볼 수 있다면 조금 더 깔끔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걸 느끼시고 배우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아마 30번에서 조금 막힌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등호가 포함된 부등식, 우리 중복조합으로서 연습 많이 했었잖아요. 다만 중간에 조금은 숫자들이 다르게 등장하다 보니까 야 여기서 내가 만족하는 값들이 어떻게 구해지지? 라는 것들 때문에 조금 헷갈린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해설 강의 통해서 잘 공부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대망의 미적분은 어쩔 수가 없다. 미적을 선택한 이상 얘들아 미적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너희들이 마음을 먹었다면 이 정도는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잘 챙기시면 되고요. 6월 평가원 이후에 아직 우리 시간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잘 공부해 나가시면 되고 선생님의 커리큘럼 훨씬 더 빡센 커리큘럼들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 일단 27번에서부터 막힌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 잘 표현한 다음에 구하라고 하는 값 계산 다 해나가시면 된다는 거야. 그다음 28번에서 조금은 복잡해 보이는 형태가 주어지기는 했지만 일단 A와 B가 얼마인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진 F 이계도 함수가 존재한대. 그럼 필요에 따라서 나는 두 번 미분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 게다가 AX 더하기 B라고 주어졌으니까 한 번 미분하면 A, 두 번 미분하면 사라지네. 그럼 두 번 미분함으로써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래 이 과정에서 항등식이 주어졌으니까 적절한 숫자를 대입하고 싶은데 나 조건을 보니까 다 부등식에 대한 얘기야. 뭔가 대입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여. 그래서 F-3과 F3을 곱한 게 음수다. 이걸 토대로 F키가 빵되게 하는 키가 사이값 정리해서 얘와 얘 사이에 존재하겠다. 그럼 나는 두 번 미분한 식의 K를 대입함으로써 K의 후보를 찾아내야겠다라는 식으로 문제를 쭉 풀어나가는 거다. 이 과정에서 조금은 호흡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계산해서 말렸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요. 잘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29번에서 조금은
숨통이 트이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얘 또한 이제 비주얼 자체 조금은 쫄고 들어갔을 수도 있고 중간에 이제 케이스 분류해서 혹시라도 계산이 말렸다면 또 말렸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놈 연습은 많이 했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수열 AN 자체 쭉 관찰하다 보니까 아 주기 4짜리로 계속 반복이 되겠구나. 얘를 토대로 등비급수 계산하도록 하고요. 등비급수 계산하고 문제 조건에 따라서 정수 조건 주어졌으니까 만족하는 알파 베타가 4가지구나. 그 중에서 하나가 이미 제외가 되는구나. 그래서 3개 중에서 등비급수 수렴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려면 뭐가 돼야 될까라는 걸 판단하시면 풀만한 문제라는 거. 30번 어려웠죠? 어려운 문제 맞고요. 합성함수 주어지고 그 합성함수의 절대값까지 주어져 있어요. 이 함수의 미분 가능성 확인하시고 극소가 주어지고 다음 관계식들 주어졌을 때 계산해봐. 그래 좀 빡센 문제 당연히 맞고 어렵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합성함수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 안에 있는 함수 증가함수네. 그럼 우리는 바깥함수의 그래프 유형을 그대로 따라가겠다. 다만 이 안에 있는 함수의 범위가 0과 2 사이니까 바깥함수 3차 함수에서의 0과 2 사이의 그래프 유형을 대략적으로 따라가고 절대값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려면 범위가 어떻게 제약 조건이 걸려야 될까? 게다가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게 최소값이니까 함수가 하나로 결정이 안 될 수도 있구나. 이걸 토대로 우리가 어떤 부등식에 대한 범위를 확인해야 될 수도 있구나. 게다가 이 과정에서 계산이 조금 빡빡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어쩔 수 없다. 계산 복잡하다. 그렇지만 그 중간 과정에서 내가 만약에 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이상 끝까지 계산하는 연습까지 해보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그래, 기하는요, 뭐 나오던 거 나왔죠. 28번 2차 곡선 정의 활용하시면 되고 29번 마찬가지로 정의 활용하시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평행 주어졌네? 그래, 평행 주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이삼각형 넓이와 이삼각형 넓이가 같다. 라는 게 보인다면 조금 빠르게 계산할 수 있었고 만약에 그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강의에서 보여드렸어. 연습하셔야 돼. 그래서 30번. 그래, 벡터에 대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그 벡터 방정식 만족하는 점 Q의 자취가 어떻게 될까? 문제에서 주어진 A, B 벡터 내가 적절히 평이동함으로써 점 Q는 여기 위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게 바로 보인다면 땡큐고 만약에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든 성분으로 미지수를 잡은 다음에 어떻게든 식으로 끌고 가시면 되겠다는 거고 그리고 점 Q가 있을 수 있는 자취를 표현했다면 그걸 토대로 내적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 너무나도 많이 연습을 했던 소재니까 잘 풀 수 있으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적인 선택 과목에 해당하는 주요 문항까지 쭉 한번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한 내용들 선생님이 해설 강의에서 다 말씀드려 놨으니까 꼭 해설 강의 통해서 틀린 문제들, 애매하게 맞은 문제들 공부하셔야 된다. 알았지? 그럼 이제 빠르게 우리 6월 모의고사 관련해서 총평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수능날까지 161일 남았어. 아마 이 영상을 너희들이 보고 있을 때 아마 151대 정도가 남지 않았을까. 어떤 친구들한테는 적게 남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꽤나 많은 시간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충분히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부하냐에 따라서 수능날에서의 결과 너희들이 원하는 성적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고. 그런데 이번 6월 모의고사요. 6월 모의고사의 결과에 너무 일일비할 필요 없다라는 건 시험이라는 건요. 항상 순간의 결과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생각하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해온 길이 있겠지. 솔직히 그 길이 맞는 길인지 틀린 길인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시험을 본 순간에서 내가 그날의 컨디션이 좋았을 수도 있고 내가 평소에 공부를 좀 덜 했지만은 그래도 내가 아는 부분만 나왔을 수도 있고 또는 공부를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컨디션이 안 좋았다거나 실수를 많이 했거나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순간의 결과에 너무 일일비할 필요 없다는 거야. 다만 앞으로 어차피 수능장에서의 너희들이 원하는 시험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그 순간에서의 결과, 최고점을 만들어내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한다면 첫 번째, 당연히 우리의 절대적인 실력을 높이는 공부 하셔야겠지. 그리고 내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온 것들을 시험장에서 쏟아낼 수 있게 그 실력을 점수로 연결시키는 훈련까지 해나가셔야 된다. 기본적으로 실력을 높이는 공부를 쌤이 커리큘럼으로 말씀드리면 앞에 있는 수능개념, 아이디어, 기출생각집 토대로 공부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이디어와 기출생각집에서 얘들아 우리 이런 상황 나왔을 때 일관된 관점을 이렇게 공부해보자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던져드리고 이미 나왔던 기출문제 또한 일관된 관점으로 모두 다 풀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강의를 통해서 배웠다면 나 또한 이런 형태 나왔을 때 무조건 내가 풀어낼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챙겨나가시면서 실력을 쌓아나가시면 된다고. 그런데 두 번째, 실력을 쌓았는데 그걸 실전에서 내가 발휘하지 못하면 말짱 꽝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의 실력을 점수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요. 평소에
실전 연습이 필요할 수밖에 없지. 일단 우리가 커넥션을 통해서 조금은 낯선 문제 또한 공부하시고 하프 컬렉션의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토대로 시간 재고, 내가 앞에서 막힌 문제들이 있다면 넘어가는 연습, 그리고 전체적인 형태를 보는 과정에서 내가 이 부분이 조금 빵꾸가 나 있구나 라는 것들을 평소에 잘 연습을 해보셔야 되겠다라는 뜻이야. 알았지?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하냐에 따라서 정말로 천차만별로서 너희들의 성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거 자신감을 갖고 끝까지 잘 한번 해보자. 알았지? 그럼 얘들아, 학습 중심 키워드요. 우리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리고 5등급 이하까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될까라는 걸 먼저 말씀드려보면요. 첫 번째, 우리 1등급 친구들은요. 공부 열심히 해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해온 여러 가지 수능 기능, 기출문제들 토대로 해서 열심히 잘 공부를 했고 이제는 조금은 낯선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푸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다양한 문제 섭렵하도록 하시고요. 모의고사 형식의 학습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특히 미적분 선택자 친구들이요. 공부 빡세게 하셔야지. 그래, 미적분 친구들 공통도 중요하지만 미적분 선택 과목이 지금처럼 나왔을 때도 충분히 너희들이 경쟁력 있는 실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평소에 빡세게 공부하셔야 돼. 그래서 쌤의 커넥션 뿐만 아니라 얘들아, 더블 커넥션 공부하자. 지금 요즘 기조에서 더블 커넥션까지 하셔야 되나요? 하셔야죠. 그래서 실제로 더블 커넥션에서도 지금 미적분에서 조금 빡세게 나올 수 있는 28, 30번급의 문제들 다 연습하도록 하니까요. 필요한 친구들 다 열심히 활용하도록 하시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프 컬렉션 그리고 컬렉션 공통 모의고사와 전체 풀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토대로 많은 연습해 나가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두 번째. 우리 얘들아 2, 3등급 친구들이 이제 가장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어. 이번 시험 성적에서 혹시라도 선생님 제가 공통 과목 한 15번, 22번 정도만 틀렸고요. 선택 과목에서 많이 나갔어요. 또는요. 공통 과목에서 한두 문제 정도 빼고는 다 풀었어요. 라는 친구들이요. 실제로 자기 실력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9번에서 13번까지가 너무 쉽게 나왔다 보니까 이게 변별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조금 덜 된 친구들 또한 내가 공통 잘하네 라고 착각에 빠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왔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양과 질,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 된다. 이게 이제 꽤나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잘 모르겠으면 양치기만 조금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들도 있는데 그냥 많은 양의 문제를 푸는 거 중요하겠지. 그렇지만 그 많은 양의 문제를 풀면서 이걸 완벽히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복습도 하시고 중간중간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잘 챙겨가셔야 된다고. 알았지?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커넥션. 커넥션 꼭 공부하자. 특히 그래, 미적이나 기하 친구들은요 열심히 수학을 많이 풀려고 하는 친구들은 커넥션 잘 따라오고 있어. 근데 우리 확률 같은 게 친구들 지금 저 확통인데요. 아이디어 또는 기출생각집까지만 하면 안 될까요? 또는 싱커 정도까지만 하면 안 될까요? 라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 얘들아 봐. 확률과 통계에 해당하는 이 선택 과목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면 이거 개어려워진다. 그래, 지금 6월 평가원에서 충분히 할 만한 난이도였다고 해서 그래 확통은 이 정도만 하자. 이제 공통에 조금 더 집중하면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칠 수 있다고. 우리 공부하는 과정에서 얘들아 빡세게 공부하셔서 어떤 난이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다 풀어낼 수 있는 난이도 실력을 만드셔야 돼. 그치? 그래서 우리 확통 친구들 꼭 커넥션 하셔야 된다. 알았지?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싱글 커넥션이요. 그래서 이미 싱글 커넥션 OT에서 얘들아 싱커는 우리 7번에서 한 12번 정도의 난이도를 공부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6편 기준으로는 아예 다르다. 이번 싱커 이번 6편 기준으로는 14번 난이도까지 다 다루는 거야. 14번 난이도까지 다 다루고요. 20번 그리고 21번, 22번은 조금 빡세게 느껴질 수 있기는 하겠지만요. 그래도 9번에서 14번 그리고 20번 난이도에 해당하는 문제들 다 풀어낼 수 있는 연습들을 미니 모의고사 형식으로 다 준비한다고. 그래서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면 싱커를 토대로 앞에 있는 부분들 빠르게 치고 나가는 연습들 그리고 미니 모의고사 형식으로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내가 어디 부분이 빵꾸가 나 있는지를 확인하기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알았지? 적극적으로 활용해봐.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아직 기출 공부가 조금은 덜 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요. 기출생각집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선생님, 기출생각집 점프도 공부해야 되나요? 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교재에 넣어두지 않았을까? 하고 싶은 공부만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기출생각집과 커넥션 싱커 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공부하셔야 실력이 쌓인다고. 알았지? 그래서 내가 2, 3등급에서 1등급으로 가기 위해서 또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피나는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하고 싶으면 공부만 한다고 해서 실력이 쌓이는 게 아니다 라는 거 항상 챙겨주자. 알았지?
우리 4등급 친구들은요, 아직 연습량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배운 것들을 토대로 스스로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는데 그 많은 문제를 풀지 않고 단순히 그냥 강의를 듣고만 있지 않았을까. 들은 것들을 복습하면서 스스로 다른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 예를 들어 아이디어 공부를 했다면 아이디어 워크북 푸셔야지. 아이디어 공부했다면 기출생각집 스스로 풀어보셔야지. 그런데 그걸 풀지 않고 그냥 단순히 강의를 들었다 해서 만족하고 있으시면 안 된다. 알았지? 우리 5등급 이하 친구들은요, 이제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 친구들 당연히 있을 수 있어. 이런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의 커리큘럼으로 파운데이션 킥오프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시면 돼. 선생님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빠른 거 아니지. 그렇지만 너희 각자 자기 자신의 시간으로 생각하면 가장 빠른 시기일 수 있어. 이 고민을 9월 이후에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 알았지?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하겠다라고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딱 5가지만 좀 준비를 해왔는데 첫 번째, 선생님 제가 개념 기출 잘 공부한 게 맞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시험 성적을 토대로는 앞에 있는 4점짜리 문제가 조금은 너무 쉽게 나왔다 보니까 이거를 판별하기가 조금은 쉽지 않게 느껴질 수 있어. 근데 조금 빡센 느낌의 문제로서 15번, 21번, 22번 같은 문제로 생각하면 앞에 먼저 13번, 14번 틀리시면 개념 공부, 기출 공부 안 된 거다. 특히 13번이요. 바로 풀어내지 못했다면 너무 많이 나왔던 소재인데 틀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21번 또한 실제로 우리 0이 되는 요수의 개수, 근원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분모 분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 또한 우리가 조금은 공부가 됐다면 풀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금이나마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복습하시면서 따라가셔야 돼. 그렇지만 내가 개념 기출 제대로 된 것 같다 싶다면 앞쪽으로 계속 진도를 나가시면 된다. 알았지? 두 번째, 선생님 제가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잘 안 올라요. 이거는 2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열심히 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 실제로 얘들아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이제 너희들의 뭔가 방향이 잘못된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방향을 온트랙으로 다시 만들어줘야지. 아, 내가 이 방향 설정이 조금 잘못됐구나. 나한테 조금은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들을 풀고 있었구나. 그래서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빵꾸난 부분들부터 차근차근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공부하셔도 괜찮지만, 두 번째, 열심히 공부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선생님 저 열심히 공부하는데요. 그 친구들이 얘들아 단순히 강의만 듣고 있지 않을까? 그걸 완벽히 복습해서 너희 것으로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들 꼭 해보셔야 된다고. 알았지? 그래서 수학 공부라는 건 얘들아 강의를 토대로 배운 내용들을 스스로 적용하는 연습이 없으면 말짱 꽝이다. 꼭 열심히 스스로 공부하는 연습 해보자. 알았지? 세 번째, 선생님 실수 안 하고 싶은데 특별한 방법 없을까요? 없을 겁니다. 저도 얘들아 실수 줄일 수 있는 진짜 이것만 내가 하면 실수 무조건 100% 안 할 거야 라는 방법이 있으면 나도 알고 싶어. 그런 거 없어. 일단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인 실력을 키우셔야 되고요.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한 번 풀었을 때 실수 없이 바로 풀어낼 수 있게 만들어내시고 1번부터 30번까지 풀 수 있는 문제 다 푼 다음에 시간을 많이 남기셔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까지 만들어 보셔도 괜찮다. 그렇지만 실전에서 검토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 번에 문제 풀 때 내가 이런 부분에서 평소에 실수를 많이 했었지 라는 것들을 조금 실수 노트를 만들어 보셔도 괜찮아. 원래 사람이라는 게 실수를 계속 반복하기 나름이니까. 알았지? 그럼 이 과정에서 단순히 너희들이 얘들아 실력 문제를 실수로 치부하시면 안 된다. 뭐 예를 들어서 8번 같은 경우에 각변환 공식 같은 거 뭐 예를 들어 뭐 세타를 이각 취급해가지고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 이런 것들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또는 뭐 로그 나왔을 때 진수 조건 잘못 따져가지고 이런 것도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걸 단순히 실수로 치부하시면 안 된다고. 알았지? 그래서 실력을 절제적으로 잘 키워 나가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질문이 요즘 이제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선생님 제가 미적 선택자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공부해도 27, 8, 90 다 맞출 자신이 없고 혹시라도 하나 정도 틀릴 자신도 없고 28, 29, 30을 다 틀릴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선택 과목을 바꿔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현장에서도 그렇고 온라인에서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얘들아 선택 과목에 대한 판단은 너희들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미적이 맞는지,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미적을 선택하는 게 유리한 것인지, 또는 미적을 그냥 내가 그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선택을 했다면 바꿔야 되는지, 바꾸는 과정에서 확통, 기하, 무엇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스스로 판단하셔야 되고요. 스스로 판단을 했다면 그 판단 빠르게 결정해서 그 결정한 선택 과목을 끝까지 밀고 나가셔야 돼.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미적에서 내가 확통으로 가겠다라는 친구들은요, 선생님의 확통 커리큘럼으로
우리 고1 수학에서 배우는 순열과 조합을 파운데이션에서 4강짜리로 빠르게 끝내줘.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바로 아이디어 들어오시면 된다. 알았지?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확통 지금부터 시작하겠다라는 친구들은요, 파대 빠르게 듣고, 이제 4강 정도밖에 안 되니까 빠르게 듣고, 확통 아이디어와 킥오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 돼. 지금 제가 확통이 거의 처음인데 아이디어 먼저 들어도 되나요? 됩니다. 이건 얘랑 수원수도 미적이랑 커리큘럼이 조금 달라. 수원수도 미적은 파대, 킥오프 먼저 한 다음에 아이디어로 들어와야 되지만, 확통은 막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까지는 없어요. 막상 하다 보면 쉽진 않을 수 있어. 그렇지만 선생님이 아이디어에서 모든 것들 다 말씀드리도록 하니까요. 아이디어에서 본격적인 시작하셔도 괜찮다. 알았지? 마지막, 선생님, 엔지랑 모의고사 활용해야 되는 시기 알려주세요. 당연히 해라. 이거는 각자 상황에 따라 달라요. 각자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앞에 있는 개념 기출 공부 열심히 잘 돼 있어. 그러면 엔지와 모의고사 본격적으로 여러 문제들 풀면서 연습하시면 된다. 그렇지만 내가 앞쪽 부분이 아직 덜 돼 있다? 라는 친구들은요. 일단 엔지와 모의고사가 우선순위가 아니야. 개념과 기출이 무조건 먼저지. 그런 다음에 개념 기출하면서 내가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씩 실전 연습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조금씩 활용해 나가시면서 공부하시면 돼. 알았지? 이거는 어차피 우리 이후에 8월, 9월에 조금 더 실력이 쌓인 이후에 고민하셔도 괜찮은 거니까 일단 너희들에게 부족한 부분 위주로 잘 공부해 나가시면 되겠다. 알았죠? 이렇게 해서 얘들아 6월 모의고사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어요. 일단 시험 보고 오느라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지만 이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해야 될지 각자에 따라서 잘 고민해 보시고 그 피드백을 잘 설정했다면 끝까지 열심히 잘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지? 그래, 쌤이 해설 강의에서 필요한 모든 내용들 다 말씀드려 놨으니까 잘 공부하도록 하시고 우리는 해설 강의 그리고 다른 강좌, 다른 강의에서 또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